안녕하세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준 남자 조진입니다. 자, 오늘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되면서 61,100원에 마감됐습니다. 거래량은 262만 주 정도 나왔고요. 카카오가 한 4거래 정도 연속으로 횡보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로는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뱅크도 뭐 한 1.7%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도 1%대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다나 같은 경우도 2.6% 정도 올라가 줬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한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데요. 또 AA 쪽에 대한 내용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관련돼 가지고 수급 처리가 들어왔었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가 이 반도체 이 주문을 칩 주문을 어마어마하게 좀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사용량이 반조 정도 되는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주문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가 10%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삼전도 4%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었죠. 한 가지 좀 반대 내용이 좀 나온 것은, 하는 쪽에서는 뭐 어저께 나온 기사거든요. 아직까지도 은행권, 특히나 코인남 불안 없애려면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좀 관련돼 가지고 이게 못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이 내용 때문일 거예요. 원래는 카카오뱅크를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조금 작용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주가 엄청나게 좀 세게 올렸었고, 이때 당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라갔을 때 은행권에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권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오버스트레크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김범수 의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생기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이제 그 카카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하는 쪽에서 은행권의 의지로 해가지고 코인을 발행시킬 거고, 그게 그 원화 시장에 이제 방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만 나오면 주가가 조금 출렁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전체적인 수급 상태나 차트, 그리고 기업 진행 상태랑 우리는 과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 우리 카카오 한번 시원하게 상승 한번 나와보자 라는 의미에서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10월 2일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는 10월 3일일 거예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청 연휴를 앞둔 9월 마지막 이제 거래 정체성 없이 움직이다가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9월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10월에도 수청 연휴 푹 쉬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요거는 꼭 보셔야 되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인들이 조금 매도를 좀 때렸죠. 매수세로 좀 결국 돌아서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오늘 매수가가 들어왔었죠. 다나 같은 경우 보도록 하면은 매수가에 때렸죠. 결국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은 외인들도 담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 보시면요, 담고 있잖아요. 이게 오후 정도부터 돌아섰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15% 정도 올랐는데 매수세로 좀 돌아섰죠, 외인이. 지금 섹터별로 해가지고도 외인들이 매수 잡고 매도 잡고 종목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순환매 장세가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 그끼리도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고, 섹터 내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돌았어요. 여러분들, 이 섹터로 봤었을 때는 이 바이오 섹터를 담기 시작을 했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올랐던 종목 일부분을 갖다가 매도를 때렸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이 종목 중에서도 네이버나 다날 같은 종목도 외인들이 잡고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내렸죠. 그런데 다날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죠. 순환매 장세가 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안 오른 종목들 해가지고 키 맞추기 장세 가져간다라고 좀 고려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을 시장 상태하고 섹터 내에서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왜 이러한 장세가 진행되나라고 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10월 3일부터 추석이죠. 9일까지 추석 연휴 보냈다가 10월 10일 날 딱 하루 이제 거래가 되죠. 11일, 12일 주말이고요. 13일 날짜가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거래 체계가 완전히 들어간 날짜입니다. 10일 날짜도 거래 체계 하긴 하지만 주말이 연달아 껴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이 수급 처리는 크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3일 날짜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실적 시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올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실적이 따라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죠. 스테이플코인 관련해가지고도 다날 같은 회사들은 사실 실적이 따라오는 회사는 아니었죠. 근데 스테이플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2,000대부터 10,000대까지 5배를 올렸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부분에 나왔던 게 뭐예요? 1,850억 정도가 실적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1,900억이 넘어갈 거라고 얘가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도 보듯이 챗 GPT에 대한 적용 일자가 10월부터예요. 그쵸?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달이 몇 분기예요? 4분기죠. 그쵸? 4분기가 내년도에 4분기 실적 부분을 발표될 때 영업이익이 2천 이상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에 대한 불편성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 비판적인 왜 갑자기 친구 목록 그런 것들 바꿨냐라고 불만 있으신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카카오에 대한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요. 카카오 어플에 대한 체류 시간 말 그대로 어플 사용하는 시간이겠죠. 여기에서의 광고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가 영업이익 부분이 다른 플랫폼 회사들보다 조금 적었던 게 광고 단가 부분을 낮게 설정해놔가지고 광고 비용 자체에서 영업이익률 죄송합니다. 광고 수익률을 쫙 땡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어플 사용 시간이나 지속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광고 단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 시작하기 전에 뭐 광고 뜨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를 내가 10초 보냐, 20초 보냐, 1분짜리 광고 다 보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져요. 카카오톡이나 모든 플랫폼들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개편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시작했을 때 GPT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더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에 대한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계산 좀 잠깐 해볼게요. 카카오가 지금 1,900억 정도 영업이익률만 나와도 저평가 상태로 이제 돌아서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유동자산 부분도 한 11조 원 정도 있고 현금성 자산 5조 7천 정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현금 조달할 필요가 없는 회사 중 하나예요. 카카오는요. 유동부채 부분이 뭐 8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돼요. 부채 비율도 유동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 대 유동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러면은 시비처리나 유상증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1,850억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요? 4분기를 뗀다라고 해도 7,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플랫폼 회사 갔다가 이제 펄을 40배 주는 게 좀 어이없긴 하지만 40배만 준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29억 죄송해요. 자꾸 말이 꼬이네요. 29조 5천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실적이 더 늘어난다고요. 3분기 때가 1,900억에서 현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4분기 때 되면 2억 정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6조 3전 정도가 2분기에 나온 실적 대비 적은데 이게 멀티플이 상향 정도가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여러분들 메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OBV 수치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일봉상 보면서 그냥 말씀드릴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만 8천원에서부터 8만 4천 요 구간 사이에는 핵심 물량 자체에서 이 구간 기술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에 막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쵸? 주가가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이 횡보선을 갖다가 안 올라간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횡보선이 오히려 하방권을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시험장과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죠. 그쵸? 신용창고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 기관 수급이 연일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인들이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ADR 부분은 다시 89배, 92 이렇게 코스닥 부분에 대한 또 눌렸어요. 다시 또 과밀권을 좀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누르려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쪽은 우선 올려요. 외인들이 아침부터 담더라고요. 선물 포지션이 완전 대박인데 지금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히려 보합세를 가져와요. 투매 던지는 거 개인들 뿐이에요. 지금 아침부터 풀 매수세로 들어왔죠. 이 녹색깔 개인들만 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선물 150 코스닥 부분 나오고 있죠. 이렇게까지 올린다고요. 앞으로 넘어가지고 그쵸? 근데 비책 매수가 들어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인들이 선물 포지션 상방을 올린다는 거 아예 대놓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롱 계약건이 오늘 보니까 18,700계약건이에요. 숏 계약건이 지금 한 1,800개 정도 있거든요. 지수 자체 상방을 올려는 거예요. 근데 수능을 왜 돌려요? 이거 청산당할까봐 숏 계약.
그러면 기관들 쪽이 이 매도세를 때려요. 기관들 매수 때린 게 걔는 털려요? 걔는 안 털려요. 신용장구 그대로 죄송해요. 신용장구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걔네들이 계속 담고 있잖아요. 왜요? 예탁자금이 지금 70조가 고액 예탁금이 지금 76조가 넘고 융자잔고가 22조 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따라잡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때리면서 나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장 막판에 어땠습니까? 외인 결국에는 장 초반 마이너스 나오다가 플러스 전원 처리되면서 마감을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이 카카오가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묶였잖아요. 네이버도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묶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증권사 뭐요? 그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죠? 이거죠. 네이버페이 증권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인 타고 증권과 판도 바뀌나. 네이버페이 증권 개봉 박쥐.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하는 쪽에서 은행권을 갖다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 시장은 침투하기 힘들어요. 카카오 정도 되니까 카카오뱅크 그때 가면서 막 들어간 거지. 네이버가 은행권을 갖다가 완전히 소유하면서 예탁자금을 예금자 보호법까지 이제 그 처리받는 적용 처리를 받는 은행이 갖고 있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 부분에서 올라가는 회사 그러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 은행권 관련된 기업들은 좋죠.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거 뭐 좋지만 뭐 그냥 일반 사기업들 다날이나 요번 스테이블코인에서 네이블이나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실적 부분이 하방에서 받쳐주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가지고 미래가치 부분 갖다가 멀티플 당겨서 받은 거를 실적 부분이 베이스를 쳐주면서 밑에서 받아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포지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봉 볼게요. 이 카카오가 이거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 상단권이 8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추가 배수가 들어오면서 하방에 맡겼고 평단가가 떨어졌지만 뭐요? 오비브 수치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시용 장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대 항복을 해가지고 한 85,000 구간, 한 지금 구간부터 한 40% 이상 위로 올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물려있기도 했고 평단가가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주가 매수 굉장히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포지션은 84,000원까지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점 잡아도 되는 거고요. 8만원 넘어가면 우리가 분할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카카오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김범수 의장이 뭐예요? 1심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이 있어요. 10월 21일 날짜이기 때문에 13일 날짜에 거래가 되고 나서 실적 시즌 부분에 대한 그 매집 처리가 된다라고 해도 13, 14, 15, 16, 17 21일 날 한 6거래 정도 13일 날부터 이제 그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한 6, 7거래를 있다가 그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17일 정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1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미리 매도를 하는 물량이 있을 거고 특히나 개인 물량들이 나올 텐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1심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무죄가 안 나오면 아마 카카오나 김범수 의장 측이 항소를 할 거고요. 죄가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 항소를 할 거고 적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항소를 할 거예요. 그럼 2심으로 갈 거고 2심 가서 또 3심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2심, 3심 가는데 여기가 뭐예요? 3개월이거든요. 1심 보면 3개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2심, 3심 끝나려면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6개월이면 2분기에 반영 처리 실적 부분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4분기랑 3분기 정도까지 충분하게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요걸 멀티플 반영 전혀 안 시킨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보세요. 원래 2분기 실적 부분이 잘 나와가지고 이거 올려쳤었어요. 이걸 갖다가 당차게 매도시키더니 이번 챗GPT하고 협업 부분에 대한 진행 처리가 나오면서 또다시 뭐요? 매도 물량 추가시켜가지고 다 반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요즘에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내보낸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오픈 AI가 카카오 김범수 취득하면서 카카오 종시 매수 키움 어디죠? 여기죠. 뭐 김범수 15년 구형 카카오 매수 기회 오픈 AI 지분 인수 가능성이 나오죠. 이게 증권사 측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뭐였죠?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오픈 AI 샘 올트먼 접견 한국 기업과 협력 담보해가지고
카카오톡 부각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지분 취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샘 올트먼은 챗 GPT를 갖다가 한국의 카카오톡에서 적용 처리 10월 달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챗 GPT 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 유료로 바뀌어요. 챗 GPT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유료잖아요. 이 카카오톡에서 적용시켜서 구독자를 모은 다음에 유료화를 시키는 건데, 유료를 했을 때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챗 GPT가 오픈AI가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훨씬 더 경영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챗 GPT를 갖다가 결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 처리시키는 사업권까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가 처벌을 받아가지고 인터은행 법령 관련에 의해서 의결권이 있는 최대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벌금 처벌 이상 받으면 5년 내에 내 카카오 그 뱅크의 지분율을 10% 미만 떨어뜨려서 이대 주주로 간다? 그럼 챗 GPT한테도 적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 얘기를 한 건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협업 처리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랑 두나무처럼 나중에 지분율에 대한 거를 나누는데, 샘 올트먼의 오픈 AI는 김범수 의장의 지분율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대 주주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법원 판결에서도 법무부 내용들이 나오는 게 지금 진술분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청구 없이 투자 전략 부분상의 지분만 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구형 15년에다가 벌금 5년을 했는데, 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처벌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만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무부 측에서 무죄 싸움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봐야겠죠. 오히려 21일 날째 투매 현상이 나왔는데 하반권 잡아먹다가 그 법정 부분에서 벌금이 이하로 나와버리면 올려 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제가 먼저 미리미리 좀 추정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실적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분율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지분율 10% 미만으로 때린다고 해도 오픈AI 측에서 지분을 인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오픈AI 쪽에서 인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부분에 대한 게 2분기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밸류를 안 반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점 잡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얼마요? 84,900원까지는 충분히 올려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지향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온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타점에 대한 부분 정확히 잡아서 대응을 좀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보이시는 010-3049-9614 이 번호로 문자로 카카오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발송 처리 해드릴 건데, 잠시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어요. 그쵸? 종목명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 필리존소 측에서 수주권 나오기 전에 분명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LNG선이 150척에서 250척이 우리나라 걸로 얘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MR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 처리가 되면서 27년도까지 수주권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27년도까지 지금 수주가 다 꽉 차 있죠. 그럼 V자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 전에 제가 전부 다 대응 처리해 드릴 거고, 매수가 73,900원가,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잡아드렸고요. 매집을 위한 매도는 80%입니다라고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6에서 한 10일 동안 가져가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 정도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칭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010-3049-9614 이 번호로 문자 하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좀 받고 싶다, 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가져가신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분명 말씀드렸듯이 추석 이후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 11일날째 김범수 의장이 사법적인 이 재판 선고 날짜가 있는데 14일자부터는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이때 분명히 13, 14, 15, 16 부분의 실적 시즌 수급 처리가 급격하게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봤었을 때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카카오는 빼는데 남은 종목들은 들어간다. 그러면서 남은 종목들 올렸다라고 하면은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하방권이 오비수가 올라와서 하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부분이 맞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카카오는 딱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말씀 드리고 싶다 보니까 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단타로 1억 만드는 거 단돈 100만 원으로 6개월 내로 1억 만든 프로젝트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하루에 4%씩만 수익 나면 충분하시고요. 단타로 두 글자,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기적의 프로젝트 초대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4%씩만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것을 트레이딩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종목을 드릴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4%면 그만하시면 되고요. 이게 누적으로 재투자했을 때 200% 이상 수익이 나고 욕심내지 않고 단타, 재투자한다라는 원칙만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100만 원 여러분들 1개월치 나서 210만 원이고요. 3개월치 1000만 원을 돌파합니다. 5개월째 기억이 나십니까? 119일이 되면 1억 640만 원 돌파라는 기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하는 약속 지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들어가는 매수 매도 타점인데 4% 이상 수익이 나면 잘 매도거든요. 욕심내지 않고 4%씩 하루에 한두 종목 매매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3번이 넘지 않아서 리스크를 줄일 거고요. 매일 원금의 수익을 재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아침 종목을 드릴 건데요. 종목 명과 매수가 4% 이상 수익이 나면 원금과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몇 개월 안에 5개월 안에 충분합니다. 이런 기적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기적의 프로젝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종목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그 중에서 한 번만 수익 나는 것을 4%를 원금에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하시면 됩니다. 기적이 나온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십시오 여러분들.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이시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그래도 이제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접촉사고라던가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무탈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 좀 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주식 읽어주는 남자 조진이었습니다.